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요즘 등산이 인기라고 합니다. 수도권에는 험하지 않으면서 산세가 좋아서 트레킹하기 좋은 산들이 많은데요. 도심 속에 산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바로 산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산에서 먹는 한국의 컵라면, 하산후에 마시는 막걸리 맛이 기가 막히다는 평인데요. K영화, 드라마, 문학에 이어서 K등산도 슬금슬금 세계에 입소문이 나는 모양입니다. 산을 놀이터 삼아 자랐고 학창시절에는 산악부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산 전문 잡지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요. 산 전문 기자가 말하는 한국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월간 산의 윤성중 기자 지금 만나봅니다. 네, 산을 정말 사랑하는 산사나이 산꾼이십니다. 윤성중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흔히들 많은 분들이 취미가 직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걸 덕업일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윤성중 기자님이야말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그런 질문 많이 받긴 하는데요. 네. 덕업일치의 삶도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등산 잡지사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네. 일할 때만 산에 가고요. 예. 예. 그리고 쉬는 날에는 산에 거의 안 갑니다. 옛날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렇죠. 등산 잡지에서 기자 하시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는 어느 자리에 가서나 제가 사회를 보려고 했는데 네.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는 그게 어느 순간 일이 되니까 나서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비슷한 겁니다. 네. 예. 아니, 계시는 곳에 기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등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뭐 등산을 잘하거나 못하거나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일단은 산을 좋아해야 되고, 예. 등산이나 뭐 아웃도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어야지 이 일을 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회사 생활이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어떻습니까? 기자들은 보통 출입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윤 기자님 같은 경우는 출입처가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에 늘 가면 그 정상까지 따라서 이렇게 동반 취재를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뭐 정상까지 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네. 네, 그 정상까지 가는 거를 넘어서 이제 뭐 산에서 어떤 재밌는 활동을 보여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등산 코스가 생겼는데 이 코스는 과연 길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주변에는 뭐가 있느냐. 예. 맛집은 또 뭐가 있느냐.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네요. 네, 그런 거를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윤 기자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산을 좋아하셨는지요? 어렸을 때 산을 좋아서 간 건 아니고요. 네. 아버지가 주말마다 아침마다 깨웠어요. 산에 가자고. 예. 네, 그래서 너무 싫잖아요. 네, 그때는 엄청나게 싫었죠. 아침에 그때는 뭐 놀아야 되는데 자고 친구들하고. 싶은데. 네. 일요일에 뭐 친구들이랑 놀거나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꼬맹이들은 약속 같은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억지로 끌려다닌 편이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지. 애들 데리고 이렇게 좀 나가야지 엄마는 네. 그 주말에 휴일에 좀 한숨 돌리는 거잖아요. 네네. 어머, 애처가셨나 봐요. 네. 예.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안 맞았으면 안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좀 머리 크고 이러고 나면. 네, 근데 아버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게 네. 산에서 저희하고 놀아주시려고 갖가지 뭐 아이템을 다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 썰매를 직접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야. 아니면은 뭐 산 꼭대기에서 맛있는 거를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절에 가가지고 절밥을 또 맛있다고 먹이기도 하고 예. 네, 이런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데려가 주셨어요.
진짜 자상한 아빠고 전략이 계획이 있는 아빠. 우리 아빠랑 저희 아빠랑 그 차이가 있으셨네요. 네.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그 등반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뭐 전문 등반이라고 하죠. 뭐 제가 산악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던 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산악부 활동을 했었어요. 고등학교에도 산악부가 보통 네. 대학은 많이 있는데 네. 좀 드문 것 같아요. 좀 지금 조금 드물긴 한데 예. 제가 있었을 당시에도 드물긴 했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고등학교 산악부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서울 양정고나 중동고나 예. 서울고, 중앙고, 뭐 용산고 그런 쪽에서 산악부 회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군요. 산악부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군기가 셀 것 같고 좀 끈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반 동아리하고는 달리 선배들하고 유대가 굉장히 깊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산악부 가입을 한 이유도 예. 어느 날 그 회원을 따라갔는데 친구를 따라갔는데 선배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저보다 한 20살 차이 나는 선배한테 형이라 그러고 예. 그 선배는 또 저한테 장비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산에 다니게 됐죠. 진짜 끈끈하네. 졸업한 지 네. 한참 된 선배가 네. 까마득한 선배가. 네, 고등학생 후배를 데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럼 대학 가서도 이제 산악부 활동하신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그 생활의 맛을 들인 다음에 대학교 산악부는 또 어떨까 싶어가지고 동아리방을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또 산악부 동아리방 문을 열고 들어갔죠. 예. 네, 그랬더니 거기도 완전히 신세계가 펼쳐져가지고 예. 네, 신나게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학창 시절을 산악부 덕분에 하신 것 같아요. 네, 행복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산에 다니는 거를 일처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너 왜 자꾸 주말에 이렇게 산에 가니? 이렇게 네. 집에서 물어보면 저는 아이고 나도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라고 선배들이 가자는데 어떡하냐고 나 꼭 가야 된다 이번엔 꼭 가야 된다 그런 네.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였고요. 네. 저 말고도 제 동기들도 똑같았고요. 이것도 사회생활이다. 네, 맞아요. 네, 일처럼 다녔어요, 산에. 아니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산 밑에서 그 파전에 막걸리 먹는 거 그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좋죠. 네. 그래서 이제 하산할 때쯤 저는 주로 거기 합류해가지고 네. 예, 많이 놀고 그랬었는데 이 등반 학교까지 가셨다면서요? 네. 뭐 공식적인 명칭은 등산학교라고 하고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등산학교를 다녀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다닌 학교가 뭐 거벽 등반 등산학교라고 그래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그 암벽 등반 줄 타고 그 암벽 등반하는 네, 거. 좀 더 높은 곳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등반 코스를 등반하기 위해 장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가르쳐주는 학교예요. 그런 거는 무슨 몇 개월 코스예요? 그게 길지는 않고요. 네. 길면 한 2달? 네, 그렇게 해서 매주 주말마다 또 산에 가서 그걸 익히는 거죠. 그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암벽 등반하면 왠지 좀 위험할 것 같고 전문 산악인이 아니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근데 전문 산악인 거의 경지까지 가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한때는 저도 전문 산악인이 꿈이어가지고 예. 뭐 히말라야 뭐 거벽 등반이나 네. 요세미테 등반이나 그런 거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커가지고 예. 열심히 배웠었죠. 활동하고. 외국 등반도 많이 해보셨어요? 외국 등반은 많이 안 해봤습니다. 예. 뭐 기회 있으면 지금 언제라도 지금 뛰쳐나갈 그런 표정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열정은 많이 죽었고요. 네. 이제 산은 적당히 즐기자라는 주의여서 네. 그냥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학창 시절부터 청춘을 산과 같이 보내고 지금 이제 월간 산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등산 잡지사 중에 한 곳이고 네. 뭐 다른 대표적인 이 산과 관련된 잡지사도 다 거치셨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등산 잡지사가 유명한 매체가 3개가 있었어요. 월간산까지 포함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2개 업체를 거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정착을 했죠. 이제 정착하신 거예요? 네, 정착이라고 해야 되죠. 제 회사에서 들으실 테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사는 뭐 안 가본 데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여전히 안 가본 데는 많고요. 네. 그리고 백명산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백명산은 어디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명한 100개 명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 백명산. 네네, 100개 명산. 네네. 네, 그 100개 명산 기준으로 치면 아마 저는 4분의 1 정도도 못 가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게 뭐 산이랑 같이 붙어서 사신 것 같은데도. 네, 뭐 산 타는 도중에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다 세어보지는 못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아마 그렇게 공식적으로 100개 명산을 목록으로 제가 탄 산을 꼽자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산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름 모르는 산, 뭐 동네마다 다 산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데는 빼고 우리나라의 명산이라고 할 수 있는 100개의 산을 추려봤을 때 그 중에 한 4분의 1쯤. 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다녀오신 것 같다. 네. 그 중에 그러면 기자님께서 윤 기자님이 다녀본 산 중에 최고는 어느 산을 꼽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최근까지 설악산이었는데요. 네. 지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꾸셨어요? 네. 설악산이 서운하겠네요. 아니요, 안 서운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줘가지고. 네. 아니 설악산을 최고로 꼽은 이유가 있겠고 또 왜 지리산으로 좀 마음이 바뀐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들어보죠. 네,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수많은 바위 봉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때 저는 설악산에서 그 수많은 네. 바위 봉우리들을 타면서 예. 설악산을 완전 놀이터처럼 헤집고 다녔었어요. 예. 그러니까 설악산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 내 집 안방처럼. 네, 곳곳 계곡 곳곳이 다 예전에 놀던 데였고, 네. 뭐 저기서 바위 타고 여기서 바위 타고 저기서 형들이랑 뭐 얘기하고 떠들고 저기 야영장 가서 야영하고 뭐 그런 추억이 곳곳에서 서려 있어서 저한테는 최고의 산이었는데 예. 얼마 전에 취재로 지리산을 갔다가 네. 순위가 바뀌었죠. 그 바뀌게 한 그 매력 포인트는 어디 있었나요? 지리산은 설악산에 비해서 능선이 다 둥글둥글하고요. 네. 그리고 이 계곡 골골마다 마을 이름이 다 있어요. 그 마을마다 역사도 깊고 그에 따라서 이야기도 되게 풍부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리산에는 물이 많습니다. 예. 네, 산에 다니다가 목말라서 지쳐 쓰러질 일은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 둥그런 능선 위에 서서 딱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설악산은 이게 설악산으로 딱 있는 것 같아. 지리산은 이게 골고리 마을이 이렇게 맞아요. 있는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네, 지리산은 계곡마다 곳곳에 마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리산은 흔히 말해서 누구든지 품어주는 산이라고 하죠. 예. 네. 그렇네요. 이 좋아하는 일하고 먹고 사는 일이 같으니까 굉장히 평소 그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등산 콘텐츠라는 게 네.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해요. 예. 등산 잡지를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그런데도 이 회사가 존재한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안에서 제 자리가 있다는 거, 예. 그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선택된 자만이 네, 맞아요.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특권을 누리고 계시지 않는가. 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탐내는 사람이 많을까봐 소문날까 봐. 네, 소문날까봐 이렇게 말하기도 살짝 어렵습니다.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맛집 같은 거. 네. 나만 아는 맛집. 제발 텔레비전에 안 나왔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마음이시군요. 이제 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산은 좀 이게 뭐랄까요?
아까 지리산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 영험하다는 산을 가보면 좀 산 기운이 좀 다르게 좀 느껴지는 게 확실히 있나요? 네.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얼마 전에 느꼈는데요. 네. 밤에 예. 새벽에 동네 뒷산에 오른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집 동네 뒷산이 수락산이거든요. 수락산 고개 아랫자락에 사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달리기 훈련을 하려고 새벽에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훈련을 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몸이 축축 처지고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산꾼인데도. 네. 예. 그래서 내려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 수락산은 어떤 산인가. 예. 그랬더니 어떤 사이트에 수락산은 약간 좀 눅눅한 음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기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예. 그런 눅눅한 음기를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무속인들이 유독 산을 좋아하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확실히 네. 그런 걸 더 좀 민감하게 느끼지 않나? 네, 그런 바위나 뭐 폭포나 네. 그런 데서 뭔가 그 무당들만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리하는 분들도 득음하러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물론 폭포 소리가 큰 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산의 전기를 받고자 함도 있지 않나. 맞아요. 지리산에도 그런 네. 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잡지, 그 산에 관한 잡지의 전문 기자시니까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지형의 70%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외국 분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신대요. 네, 뭐 우리는 어디서 쳐다봐도 산이 보이잖아요. 네, 마을에서도 도시에서도. 네. 우리나라 산하고 다른 나라 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점 하나가 지하철을 타고 한 30분 정도면 대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 예. 대해서 굉장히 놀라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 도쿄만 하더라도 도심지에 산이 없어요. 일본이 굉장히 그 산악지형의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도쿄에서 또 일부러 산을 타고 싶다면은 저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됩니다. 네네. 네,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상태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도시를 관광하면서 그리고 산에서 트레킹도 할 수 있는 예. 그 점에서 굉장히 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고요. 그만큼 우리 가까이 있다 산이.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정글로 출장을 갔다 왔어요. 예. 근데 정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네. 그 정글 속을 걷다가 거머리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예. 네,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니면서 위험한 게 많죠. 네, 비도 많이 내리고, 예. 그 산길은 진흙탕 범벅이었고, 네. 그 와중에서 뭐 이 자연을 감상할 시간은 전혀 없었고, 일단은 내가 살고 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산은 귀엽고 아름답다. 그게 그렇게 좀 위협적이지 않다는 네, 거죠. 맞아요. 예. 네. 그 차이가 있네요. 네, 차이가 있죠. 좀 무시무시한 정글이나 이런 데랑은 좀 다르게 좀 아늑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친근하죠, 우리나라 산들. 요즘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뭐 세계적이잖아요. 다 K자가 앞에 붙어갖고 난리인데 네. K 등산도 요즘 뜨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K 등산이 예. 그 도심에서 가까운 트레킹 코스 네네. 아마 그것 때문에 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서울로 관광을 오면 네. 그 서울 중심지 백화점에서 예. 아웃도어 용품을 또 쇼핑을 하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네, 그쪽의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와가지고 백화점에서 그 옷 갈아입고 옷 네. 사고 산으로 등산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네, 맞아요.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예. 그 등산 장비를 외국인들한테 빌려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쉽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네, 우리나라 맞아요. 분들은 너무 당연한데. 네.
마음만 먹으면 그냥 30분이면 산에 갈 수 있는데. 네, 외국에서는 이렇게 산에 가려면 집에서 있다가 산에 가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은 걸릴 거예요. 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등산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저 같은 사람은 산하고 좀 담을 쌓고 지내가지고. 네. 근데 뭐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등산 인구가 네. 굉장히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등산 트레킹을 즐기는 인구가 우리나라 국민의 78% 정도 된다. 이런 통계까지 있던데 저는 이렇게나 많이 좀 놀랬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부터 그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고요. 예. 저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마라톤의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네네. 그 마라톤 대회가 다 취소가 됐어요. 예,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네, 그 취소가 된 여파에 그 마라톤 대회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네. 산으로 간 거죠. 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시기에 산은 청정 구역이었네요. 네, 청정 구역이기도 했고요. 예. 이렇게 거리 제한이나 그런 게 그 산에서는 약간 조금 덜 규제가 좀 완화됐다 네. 그래야 되나요? 산에서는? 예. 네, 그런 점에서 산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때는 다들 이제 어떤 무섭고 경계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희 등산할 때도 다 마스크 썼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 참 힘든 일이었죠. 예. 근데 이제 등산 인구가 많아져서 참 건강해지고 좋기는 한데 이게 산이 진짜 병이 났다 이런 얘기까지 요즘 있더라고요. 예. 네,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이 자연은 인간들 수십억 명이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크고 그리고 힘도 더 세니까 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도 산이 무너지거나 네.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받아줄 수 있다. 네, 품이 넉넉하다. 네, 품이 넉넉하다고 봐야죠. 그래도 좀 지킬 것 다 지켜주면 좋은데 네. 보면은 뭐 요즘 좀 제한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한라산도 사전 예약 안 하면 못 간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입산 금지 구역 같은 거 이렇게 꼭 정해줘도 그거 어기고 또 들어가서 사고 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저는 그 규제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잖아요. 예, 예. 국토가 작은 반면에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고 네. 그거과 관련돼서 이 규제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뭐 금지 구역이나 예. 그런 데 들어가서 사고를 당하는 것도 약간 좀 지켜줬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본인의 안전하고 이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네. 그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한 40년을 거의 뭐 매일 산에 오르셨던 분이 등산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좀 등산 풍경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게 좀 대표적일까요? 대표적으로 바뀐 게 젊은 사람들이 산에 많아졌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옛날에는 사실 어르신들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산에 가면. 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설악산에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중청대피소로 갈 때 네. 그쪽 길이 좀 험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 험한 가운데서도 젊은 사람들이 눈에 꽤 많이 띄었거든요. 예. 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상석 부근에서 인증샷을 찍으려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 그분들의 절반 이상이 다 젊은 분들이었고요. 젊은 분들이 그렇게 산에 많이 오르는 게 인증샷 덕분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네. 어디 딱 올라가서 딱 보여줘야 되는 네. 또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예. 각 학교라든가 학교의 산악부라든가 뭐 등산 동호회라든가 그 숫자는 제가 산악부 출신이잖아요.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산악부 인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대가 끊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각 대학 산악부 인원이 한 50명인데도 있고요. 네, 거의 100명에 이르는 학교도 있고요. 가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야,
예전에는 무조건 오기만 하면 받아줬는데 네, 맞아요. 이제는 걸러내는군요. 그만큼 등산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 네. 사실 윤성준 기자님도 이제 기자지만 산악인 못지않게 이렇게 많은 훈련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험한 산을 오르고 암벽 등반하고 이러는 분들의 그 마음은 도대체 심리는 뭡니까?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떠오르는 거는 네네. 산을 오르다가 저 모퉁이를 돌면은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그런 궁금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궁금증이 점점점 더 커지면은 다른 나라의 이 지역 산에 가면 어떤 풍경을 볼 수 있을까? 이 지도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예. 네. 여기서 사람들이 안 간 지역은 어딜까? 이 안 간 지역에 가서 나는 과연 뭘 볼 수 있을까? 그런 미지에 대한 탐구? 호기심? 네, 호기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군요. 네. 이렇게 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 세계가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그 등산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네. 저같이 이렇게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 굉장히 독특한 모임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예, 제목이 귀엽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작년 말에 낸 책 제목이고요. 네. 등산 실형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클럽이에요. 그 등산 실험 그거는 등산이 싫어 이거 약간 귀엽게 얘기한 그거 맞나요? 네, 맞아요. 등산 실험. 네. 이분들이 지금 등산 좋아로 바뀌었습니까? 몇몇 분은 바뀌었고요. 네. 몇몇 분은 아직도 뭐 산에 안 다니고.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산이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을 어떻게 산을 좋아하는 분들로 우리 윤 기자님이 바꿔 나갔는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산 실험을 결성해서 그분들을 산을 좋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 궁금합니다. 우리 산을 아끼는 전문 산악인 월간 산의 윤성준 기자였습니다.